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축사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전기가 원인인데요. 평소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난 축사에서 불길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달 13일 곡성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새끼 돼지 2,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보온용 조명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1일에는 나주의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닭 5만 마리가 폐사했고 소방서 추산 4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배설물을 말리는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축사 화재는 전국에서 매년 4,500건이 발생합니다. 한 해 수백억 원, 최근 6년을 합치면 피해액이 1,900억 원에 이릅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합선 등 전기 요인이 약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축사가 외진 곳에 많아 불이 나더라도 끄기 쉽지 않습니다. 평소 진입로와 소화기를 잘 확보하고 건초더미 등에 있는 곳에선 용접 등의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시설에 쌓이는 먼지를 없애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축사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먼지가 발생하는데요. 그 먼지들이 이렇게 노출된 전기 시설에 쌓이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용접이라든가 썰을 절단한다든가 하실 때 튀는 불꽃으로 인한 화재가 또 많습니다. 가연물을 멀리 제거한 후에 소화기를 갖춘 상태에서 소방당국은 축사에 벗겨진 전선이 없는지, 누전 차단기는 잘 작동하는지 자주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2주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광주 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 출범식이 열립니다. 재단은 광주시의 공공기관 구조 혁신에 따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통합한 건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노사 상생도시 실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앞으로 노동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정책 연구와 전략 수립, 지역 내 노동 현장 실태 조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부터 광주문화재단의 내년도 문화예술 지원사업 통합공모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 공모는 광주시 공모와 시기가 겹쳤던 점을 감안해서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시작됐는데요. 공모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 육성과 청년 예술인 창작 등 11개 부문 20억여 원 228건으로 접수는 22일까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7일 목요일에는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이 개관합니다. 안전관은 세월호 참사 현장인 팽목항 부근, 진도군 임해면 남동리 일원에 건립되는데요.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특수 영상관과 생활안전 자연재해 체험관, 해양 직업 체험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72시간의 기록과 진도 군민들의 헌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메모리얼 홀도 들어섭니다. 섬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오는 2026년 개막하죠. 8일 금요일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출범식에선 행안부 차관과 전남도지사, 여수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비전 선포식 등을 진행하는데요. 이후엔 행사장 기반 조성공사와 콘텐츠 기획, 참여국 유치 등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2주 이슈였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반려인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주방송총국 안서영 기자입니다. 반려견 산이와 함께 제주에 여행 온 이희환 씨. 애견 호텔에 맡기고 올까도 고민했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맡기고 오는 것도 생각했다가 그래도 이제 얘도 같이 있는 걸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관광지나 음식점이 많지 않다 보니 여행을 즐기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강아지는 차에 두고 잠깐 보고 와야 되면 여유롭게 이제 관람을 하거나 복원하는 게 힘드니까 후딱 보고 나오고 후딱 먹고 나오고. 이처럼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이 늘면서 제주도가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20대 이상 반려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10명 중 8명은 여행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은 최근 3년 사이 제주를 여행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들의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만족도를 기록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응답자들은 제주 여행 때 필요한 사항으로 항공기나 선박의 반려동물 전용 좌석 확대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동반 입장 사업체 확대와 반려동물 인식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컸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음식점이나 카페에 반려동물 전용 별도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지 내 반려동물용 배변 봉투 수거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음식점이라든가 카페 이런 숙박시설에서도 그 반려인들이 요구하는 항목들을 준비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선 항공기 반려동물 수송량은 8만 7천여 마리. 틈새 관광시장인 반려인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소연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역대 최고 성적을 내며 구단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광주FC는 어제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 최종전에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광주FC는 승점 59점, 3위로 시즌을 마치고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얻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아파트 창밖으로 자녀를 던져 살해한 혐의로 25살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6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자신의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농로에서 충돌 사고를 내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 2월 19일 저녁 7시쯤 나주의 한 농로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70대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전조 등으로 차량을 인지할 수 있던 상황이었고 대기할 공간도 있었던 반면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93%가 교권 침해는 사회적 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교권 강화와 학생 인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3%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예절과 인성교육이 소홀하다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권의 치중,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노동자들이 회의나 교육 공간으로 쓰던 교육장 임차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지난해와 올해 해마다 지원한 연간 3천여만 원의 노동자 교육장 임차료 지원이 빠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노총 산하 380여 개 노조의 교육과 행사 장소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9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가지 유형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6만 4천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형과 취업 알선형은 60살 이상, 일부 사회서비스형은 65살 이상, 공익활동형은 6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습니다.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일반인도 서킷을 주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남도는 모터스포츠 비수기인 겨울철을 맞아 선수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제자동차 경주장 스포츠 주행 프로그램을 내년 3월까지 매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선수와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임대가 진행되고 금요일과 주말에는 서킷 라이선스를 소지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주일권과 일일권이 판매될 계획입니다. 광주 그린카 진흥원이 전자파 유해성을 측정하는 전자기 적합성 분야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자기 적합성 평가는 전기 또는 전자기기 시스템이 전자파에 의해 주고받는 영향과 환경에 유해한 간섭 방해 요인을 측정하는 평가입니다. 광주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세계 104개 나라로부터 공신력을 확보한 거라며 미래차 선도 도시로서 한 발 더 도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3도에서 8도가량 더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보시면 보성과 곡성, 영암 등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추위는 오늘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높겠고요. 내일은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도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1도, 광양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0도, 무안 9도, 강진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0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4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